한 마리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패턴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른데요. 이런 아이들은 최소가 5만 원이고요. 이런 애들은 보통 10만 원 정도? 가격이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이쁜 애들로 데려가시는 편이에요. 비싸더라도. 제일 비싼 건 얼마인가요, 그러면? 5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기한 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이제 매장들마다 이쁜 애들을 데려오는 게 진짜 숙제예요, 진짜. 얘는 안 팔렸네. 햄스터는 마진이 이것도 찍히는 거예요? 이것도? 아, 비밀인가요? 아니 찍혀도 되긴 되는데, 제가 사실 이 건물주한테 8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저도 무단 점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랑 저기랑 다 경매가 나가서 그냥 여기를 그냥 제가 샀어요, 여기를. 그럼 건물주예요? 제가 이 사기를 당했을 때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이걸 다 말씀을 드렸고 진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햄스터 이런 걸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햄스터를 분양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매장에서 햄스터 분양이랑 이런 용품이나 이런 거 케이지들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사육 세팅 맞춰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햄스터 집인데요. 지금 이런 거 케이지 하나에 5만 원이 넘거든요. 하나만 판매를 해도. 생각보다 객단가가 조금 있어요. 5만 원짜리 하나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매장에서 무조건 50% 이상 마진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3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제 다 팔렸어요. 어제 몇 개나 있었길래 다 팔린 거예요? 햄스터 대여섯 마리 나갔던 것 같아요. 분양요? 네. 어제 날씨가 어머, 이렇게 자고 이게 자는 거예요. 이게 밥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딜레마인데, 밥을 좀 싼 거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빨리빨리 안 커서 어쨌든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또 그냥 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애들이 빨리 커서. 덩치가 커지면 잘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분들은 아무래도 애기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니까. 이 매장에는 햄스터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한 2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패턴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른데요. 이런 아이들은 최소가 5만 원이고요. 되게 곰돌이 같고 이쁘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0만 원 정도? 가격이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두 배이긴 한데 어차피 햄스터를 키우실 거라면은 딱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데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이쁜 애들로 데려가시는 편이에요. 비싸더라도. 제일 비싼 건 얼마인가요, 그러면? 제일 비싼 애들은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못 받았는데 5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햄스터 한 마리예요? 네. 신기한 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생김새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매장들마다 이쁜 애들을 데려오는 게 진짜 숙제예요, 진짜. 얘는 안 팔렸네. 햄스터는 마진이 이것도 찍히는 거예요? 이것도? 아, 비밀인가요? 아니 찍혀도 되긴 되는데, 사실 단가는 좀 싸면은 진짜 뭐 2~3천 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원가가. 대신에 폐사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가라고 하기는 생명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비싸더라도 잘 관리가 된 업체랑 거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진은? 마진은 죽는 거 감안해서 2배 이상. 엄청 마진이 좋네요, 다. 용품도 그렇고. 아무리 뭐 마진이 좋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내 노동력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애들 맨날 물 청소해줘야지, 밥 줘야지, 똥 짜야지. 그리고 햄스터 이런 생물은 사실 무조건 가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름값, 톨비 뭐 이런 거 다 여기 햄스터에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진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 인건비 가져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매장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최저로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밖에 못 파는 적도 있고요. 특수한 달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막 이럴 때, 그때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300~400만 원만 팔아도 상관없는 게,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세가 싸요. 인건비는 이제 40 정도 나가고요. 주말 알바비 나오고, 이제 월세는 60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정비다 보니까 사실 300만 원만 팔아도 남는 그런 형태예요. 보통 몇 시부터 손님이 들어오시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 매장이라 가지고요, 예약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열어드리고요. 주말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말에 오시죠,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매장에 아직 아예 안 나온 날도 있으세요? 예약이 없으면 사실 안 나와도 되기는 한데 아무래도 생물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이라도 여기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야 돼요. 밥이랑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약이 없는 날에는 뭐 하시나요?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용품을 팔고 있어가지고 쇼핑몰 창고에 가가지고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햄스터 용품이나 햄스터를요? 용품만 택배로 갈 수가 있고요. 생물은 택배가 안 되니까 제가 이 매장을 낸 거예요. 무조건 와서 분양을 해가야 되니까. 그럼 이 매장에서는 주말에 이제 분양만 하시는 거고 따로 쇼핑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서 사실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주문서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제 하루 동안 들어온 주문이에요? 이제 오늘 나가야 되는 주문.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6천 조금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문서를 보면은 손님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시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포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은 3명에다가 아르바이트 바쁠 때는 3명 정도 쓸 때도 있고 좀 안 바쁘면 2명 이렇게. 6천 정도 팔아서 그렇게 네. 사는 거 쓰면은 얼마나 남나요? 원래 계산으로 따지면은 제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원래는 계산인데요. 지금 이 업계 특성상 신상품을 계속해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물건이 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한 거예요. 매장에서 또 수익이 들어온 거니까. 재투자를 해서 안 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장이 너무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요런 알록달록한 요런 느낌의 제품이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게 뭔데요? 이거 햄스터 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나무로 만든 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지금 이거를 지금 몇천만 원치를 사놨잖아, 이 알록달록이들을. 근데 이게 유행이 되니까 이거를 또 몇천만 원치씩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익에서 또 매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고 팔아야지. 그럼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고요. 근데 대신에 다행인 거는 이런 용품은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재고가 얼마큼 쌓여 있는 거예요? 유행 지난 재고? 유행이 지나도 저희는 어차피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재고는 한 1억 원어치 정도 있어요. 저기 위에 있는 박스들도 다 재고인가요? 저거는 이제 이 건물에 좀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사실 이 건물주한테 8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처음에 뭐 매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럴 때는 진짜 입에 풀칠도 못할 만큼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매출을 낸다고 한들. 그래서 이제 조금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된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저의 사정을 막 마치 봐주시는 것처럼 보증금 8천에 월세 20만 원, 그러니까 관리비처럼 20만 원만 내고 써라. 나도 딸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맘 놓고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한 푼이 되게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맛있지. 그래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빚이 엄청 많고. 이 건물이에요? 네.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임대한 거는 저기 201호 하나고요. 여기는 원래 제가 임대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저도 무단 점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랑 저기랑 다 경매가 나가서 그냥 여기를 그냥 제가 샀어요. 여기를. 그럼 건물주예요? 제 돈 일부와 그냥 은행 돈을 합쳐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된 거죠, 2칸을.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버셔갖고 이렇게 낙찰까지 받으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이 사기를 당했을 때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이걸 다 말씀을 드렸고 진짜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사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저렴하게 주시는 물건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좀 많이들 도와주시다 보니까 좀 재기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이 온 게 또 많아서 저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슈가 이런 애들이 먹는 젤리인데 이런 거 하나에 이제 한 봉지에 7,000원씩 하거든요. 문제가 제가 왜 이걸 바로 하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지금. 그럼 어떡하나요? 팔 수 있을 만큼 일단 팔고요. 안 되면 사은품 뿌려요. 유통기한 긴 걸로 좀 바꾸면 되지 않아요? 먹이 뭐 수입품이다 보니까 사실 통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까여요. 만약에 1년이라고 해도 뭐 통관 한두 달 이렇게 먹히면은 실제로 팔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네. 마진도 높은데 로스가 여기저기서 엄청 많네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한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원래 햄스터를 키우는 소비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샀던 그 가격 있잖아요. 2015년 막 이때 그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뭐 인건비랑 사실 뭐 택배비랑 뭐 다 올랐잖아요. 근데
아, 이것도 반품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케이지 같은 거 이거 반품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깨졌거나 이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버리나요?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진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 깨졌네. 근데 이거 깨지면은 네. 택배사 잘못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돈을 받으려면은 이 대한통운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택배 가져가는 기사님 있잖아요. 우리 수거해주시는 기사님. 그 기사님이 물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뭐 맨날 보고 막 저희 거 막 물건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이런 거 갖다 주시는데 이거 솔직히 원가 몇만 원씩 하는데 물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햄스터를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가게에서 쓸 때도 있고 로스 나는 거에 제가 활용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집에서 지금 햄스터를 또 키우나요? 파는 거 말고? 그냥 팔다가 남은 거를 키우고 있긴 한데요. 분양이 안 된 걸요? 네, 왜냐면은 생물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맨날 내가 밥 주고 오줌 치워주고 똥 치워주고 하는 애를 갑자기 뭐 어디다가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키우고 대신에 가져올 때 진짜 최대한 로스가 남지 않게 그렇게 수량을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 햄스터가 많은 것 같아도 그게 수개월 동안 쌓인 애들이거든요, 그게. 그게 몇 마리가 있나요? 집에 한 10마리요? 10마리요. 근데 한 주에 데려오는 게 햄스터가 20마리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내려갑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거래처 문이 가가지고 닫힙니다. 물건 사오려고요. 택배로 안 오고 이렇게 물건 직접 사러 가시는 거예요? 택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택배로 하면은 그래도 이틀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빨리 손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 팔려갖고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요즘에 손님들이 다 그냥 쿠팡에서 사면은 바로 오잖아요. 저희는 샵끼리 경쟁이 아니라 항상 쿠팡이랑 경쟁을 해야 되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쿠팡에서 사면 되는데 저희한테서 사신 거니까 그냥 없는 거는 빨리 구해서 보내야죠, 오늘. 최대한 오늘 보내야 내일 받으니까. 그럼 거래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엄청 머네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요. 배송 늦어서 욕먹는 것보다 나아요. 다른 장사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햄스터 장사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직장 다닐 때 월급이 엄청 적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동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사실 다른 동물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햄스터를 키웠는데 그 매력에 제가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 용품을 진짜 저희 고객님들처럼 막 엄청 사재 낀 거예요. 막 빠져가지고 햄스터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도매가루 사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냥 내가 장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되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그냥 되게 갑자기 차리게 됐어요. 얼마 들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퇴직금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엄마 명품 가방 하나 사줬고요. 나머지 돈으로 또 300으로 창업하셔갖고 네. 2억이나 모으시고 지금 매출도 이렇게 이뤄내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됐다. 제가 다 싫은 거예요? 네, 다 실었어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창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꼭 뭐 쇼핑몰이면은 보통 의류 생각하시고 뭐 음식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틈새 시장도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 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거 좀 안정화되면은 뭐 달팽이, 소라게, 장수풍뎅이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거든요. 다시 또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려고요. 달팽이 같은 것도 있어요? 달팽이가 또 알짜예요. 네. 태블릿 메뉴판 메뉴잇은 주문 누락이 없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 메뉴를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5% 할인 혜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